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광고 코코메디. 코코메디가 얼마나 믿음직한 제품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미국 FDA 등록되어 있고요. 국내외 특허, 식약처에서는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고요. 의료기기 3등급 승인 받았고요. 좀 알만한 이 비뇨기과 S병원이 있어요. 여기에 납품이 되고 있다. 병원에 비뇨기과에 납품되고 있다? 이건 뭐 끝 아닙니까? 10년 이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기도 있고 아주 이 농익은 상담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구매가 꺼려지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상담 받아줄 그 고가야. 고가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물어거든요.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고 나이를 먹다 보면 아니 나이가 먹지 않아도 돼요. 젊은 나이인데도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러면 조금 기능이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고개 숙인 남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고민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근데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구매하시면 된다. 지금 고쳐야 나중에 잘 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쓴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된다. 상담 받아보세요. 코코메디 아내가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밤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 이번 라운드에 약간 강팀들이 계속 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앞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영상이 가장 먼저 나갔고, 그렇죠. 그 다음이 사실 이제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3경기 무승이에요. 3경기 무승이죠. 비아레알 0대0 무승부했고 셰리프전 뭐 본인이 직접 중계를 했죠. 1대2 패배. 그리고 에스파뇰한테 또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3경기 1무 2패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비아레알 0대0 무승부는 그래 비아레알 솔직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하는 거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팀이 수비적으로 되게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지금 공격력에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는 레알이 무득점 무승부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셰리프랑 에스파뇰한테 패배했다는 건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레알이 풀주전을 안 나왔어도 잡아야 되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셰리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결국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셰리프전 실점 장면은 결국 이 풀백이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전반적인 팀의 밸런스가 위쪽에서의 압박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측면 윙백이 넓게 돌아뛰는 형태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보이더라고요. 네. 측면 쪽 뒷공간 이쪽이 조금 수비 밸런스 상황에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뒤에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알라바가 좌풀백으로 나와도 이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를 제대로 못 해주는 케이스가 그렇죠.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첼로티 1기 때는 약팀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우려점은 전반기에 끝장나게 좋고 중반기부터 살짝 흔들리다가 결국엔 리그에서 못하는 그런 패턴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팀 체력이 약간 후반기 때 떨어진 느낌이었죠. 클럽 월드컵도 병행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이 부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마르카에서 이런 비슷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사를 참고하고 저희의 사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득점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초반에 엄청 좋았죠. 비니시우스와 이 벤제마 조합. 맞아요. 거의 뭐 유럽 최고의 공격 듀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득점 페이스도 좋고 도움 페이스도 좋고 이 두 선수 간의 합도 좋고 이 세 박자가 다 좋았는데 지금 레알은 벤제마 제외하고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사실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벤제마의 폼은 여전히 절정에 있지만 비니시우스는 이미 약간 그 마요르카 전부터 약간 0점이 좀 안 맞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비니시우스의 어떤 폼을 질타하기보다는 좀 지쳐있는 것 같다. 약간 흐름을 좀 관리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왼쪽에 팀 공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 쪽에 대한 집중 견제가 심해지고 이럴 때 전환했을 때 옵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좌측에 비해서 오른쪽의 퀄리티가 저는 좀 떨어져 있다고 봐요. 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아쉬운 선수가 카르발 있었으면 왼쪽에서 상대가 견제하잖아요. 그럼 오른쪽 전환했을 때 원래였으면은 그 셰리프전 기준으로는 나초가 받았지만 나초는 크로스가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전환 패스를 카르발이 받았어 봐요. 그럼 카르발의 발끝에서
다양한 크로스가 나갔겠죠. 그러니까 카르바알은 나올 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상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재계약도 했어요. 카르바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너무 필요할 때 없으니까 요즘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에스파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베르데를 우측 윙으로 맞아요. 쓰고 어쨌든 전진성이 있고 활동량이 괜찮은 선수다 보니 했는데 결국 결과 자체는 패배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니시우스가 연속된 경기 출장으로 약간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특히나 상대가 중앙 밀집형 수비 블록을 들고 나왔을 때는 측면 크로스, 측면 크로스, 측면 크로스 이 패턴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에는 골 못 넣고 지고 이게 지금 2경기째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득점력과 맞물려서 단순한 공격 패턴 그리고 상대의 중앙 이 밀집형 수비 블록을 잘 못 뚫어내는 것도 좀 추가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극초반에는 이제 레알의 전술이 아무래도 간파가 덜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좌우 쪽에서의 어떤 연계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했을 때 상대가 따라 나오면서 벤제마가 나갔을 때도 센터백이 따라 나가거나 아니면 뭐 아자르와 같은 선수가 프리롤로 배치가 돼서 상대 수비 미드필드에 자리 잡았을 때 중앙 미드필드가 따라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상대가 교란이 되면서 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레알의 공격이 좀 더 잘 풀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덕현 형이 해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상대가 그냥 지역을 지키고 중앙을 좀 좁게 서 있어요. 안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 측면 그렇게 안 강한 거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측면 열어주고 중앙에 벤제마 들어올 때 맞아. 이거 맞겠다. 어. 이렇게 해버리면 벤제마 묶였을 때 뚜렷한 이 루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레알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수비진에 있어서의 맞아요. 딜레마가 너무 크죠. 네. 나초 바스케스 지금 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사실 나초 바스케스는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레알 팬에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선수는 약간 욕하기가 좀 그런 게 헌신을 많이 했어요. 따지면 여기저기 엄청 땜빵 많이 했거든. 나초 센터백 풀백 오가면서 계속 했고 바스켓은 마찬가지로 우풀백 땜빵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은 시메온의 전술을 하에서 좌풀백도 봤다가 윙도 봤다가 중앙 미드필더도 봤다가 막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선수가 한 포지션에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면 만약에 이 선수가 원래 그냥 멀티성이 좋아. 그러니까 뭐 예전으로 따지면 사실 뭐 한국에서는 유상철 이제 전 감독이 정말 그런 유틸리티성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었고 근데 그러니까 선수 한 명에게 정확한 롤, 그러니까 정해진 롤을 부여하지 않고 돌렸었을 때는 전 이거 폼 떨어지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틀레티코 얘기해보자면 저는 그래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좀 걱정되긴 해요. 너무 많이 뛰고 너무 이것저것 많이 기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팬으로서의 어떤 심정적으로는 애정이 가는 선수들이고 안타깝게 비춰지는 게 맞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근데 그래도 부진한 건 부진한 거죠. 네. 나초가 요즘에 나올 때마다 약간 수비가 되게 불안했었어요. 엄청 불안해요. 선수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어갔다가 놓치거나 카드를 받거나 반칙으로 끊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너무 나왔었고 근데 그 나초가 이제 센터백도 나오니까 근데 센터백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알라바가 이날 좌풀백 나오고 나초 밀리탕이 센터백 그렇죠. 조합이었거든요. 나초가 상대가 역습할 때 이게 물러서면서 지키는 유형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이거를 끊어내려가다가 여기서 미스 나오면 뒷공간을 바로 내주는 이런 장면이 꽤 많았고 바스케스도 지금 딱 보면 로테이션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폼입니다. 그냥 딱 그 정도 폼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선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땜빵을 하면서 좀 고생을 했지만 폼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알라바도 상당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좌측에서 전진했을 때 뒷공간 이거 리스크 당연히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또 다른 문제점은 알라바가 좌측으로 쭉 전진했을 때 이거는 비니시우스 벤제마랑 동선 문제도 이건 안첼로티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 자체도 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날리는 패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직선적으로 뛰어주면서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이 공간이 열렸을 때 이거를 부수는 유형이다 보니 그쵸. 이거는 알라바랑 어떻게 보면 스타일 자체가 좀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안첼로티가 개인적으로 교통 정리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안 그래도 수비진 뎁스가 지금 얕아져 있는데 왜냐면은 주전 센터백 2명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라모스와 바란이 나갔어요. 네, 알라바를 데려오긴 했지만 근데 얇아진 수비진 뎁스의 기존 선수들 폼까지 저하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진퇴양난이다. 근데 옵션이 너무 적었어요. 센터백 자리 그냥 선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맞아요. 매물 자체도 엄청 없었고 이번에 에스파뇰전 도중에 밀리탕이 뭐야 부상당했나 하고 약간 철렁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부상이었어 봐요. 그럼 난리 나지. 그럼 센터백 누구 쓰냐? 오씨 큰일 나요 그러면. 네. 약간 이미 불안점을 안고서 지금 레알은 시즌을 좀 시작한 느낌이 분명 센터백 쪽에 있었고 네.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개개인의 선수들 폼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안첼로티의 성향상 압박을 위쪽에서 가하고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점유를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건 좋지만
전술적인 측면 뒷공간에 대한 약간 미숙함, 좀 열리는 부분들 이런 약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들까지. 그렇죠. 예. 이 에스파뇰전에 안첼로티가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발베르데를 우측 윙처럼. 근데 이게 사실 뭐 우측 윙으로 활용하면서 4-3-3, 4-4-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4-4-2로 나왔어요. 마르카에서도 사실 이제 이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총체적 난국이었다. 진짜로. 왜냐면 비니시우스는 저는 중앙이랑은 진짜 안 맞는, 왜냐면 비니시우스 벤제마 중앙 투톱이었거든요. 그쵸. 이날 중앙은 진짜 안 맞는 모습이었고, 이게 보통 경기가 안 풀릴 때 우리가 옛날 아스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U자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U자 빌드업도 이날 경기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크로스랑 모드리치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레스터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4-4-2 시스템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중원에 있어서의 숫자가 부족할 수 부족하다. 있다라는 맞아요. 점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실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드리치는 이제 노세와 나이를 생각을 해야 되고, 크로스 자체가 막 활동량으로 많은 타입도 건 아니고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커버 역시도 카세미로를 기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의 리스크를 레알이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예전에 안첼로티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서 카세미로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 그래서 카세미로가 빠지면 이거는 우린 더블 볼란테로 가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 경기 중계하기 전에. 근데 결국에는 이게 모드리치랑 크로스의 두 명 미드필더로는 사실상 수비 커버까지는 해주기가 레알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웠다. 그러니까 볼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투미들 운용이 자체 어려울 수 있다. 음. 이 생각까지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적응이나 이 포메이션에 대한 적응이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A매치 브레이크가 있으면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총 18일간의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샤흐타르와 챔피언스 리그 전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인데 이게 엄청 길어요. 이게 뭐 물론 A매치에 갔다 와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피파 바이러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살짝 있을 피로도가 좀 가능성도. 누적되고 막.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 FM하다 보면 그 빨간색으로 A매치 피로도 갔다 막. 오면 네. 피로도 진짜 짜증나잖아. 그렇죠. 왜냐면 A매치는 주전 선수들은 그냥 다 쓰거든 가요. 거기에. 네. 사실 뭐 국가대표팀 얼마 소집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로테이션 뭐 하겠습니까? 이제 다 쓰는데 이 A매치 후유증이 있는데 안첼로티가 이 1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들고 나올지가 지금 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왜? 3경기 무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해야 돼요 다시. 레알 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 시즌은 사실 스쿼드 뎁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간 얕아진 게 사실이고, 우리 팀이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군데군데 문제점이 그냥 봐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알을 만약에 무관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 팬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 심경에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안첼로티가 지금 고민점이 조금 더 깊어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